다들 어제 뉴스 보셨나요? 호주 최대 개발사인 메리톤이 시드니를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뉴스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집값을 바꿀 중요한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도 명품은 있다. 존 스타이얼의 존입니다. 어제 뉴스에 따르면 메리톤은 시드니 신규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고 퀸즐랜드로 이동하겠다며 발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시드니에서는 신규 개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입니다. 왜 메리톤은 시드니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메리톤은 시드니 신규 사업을 포기하는데 세 가지 쟁점을 내세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승인 기간, 비용 상승, 그리고 규제 문제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도 승인까지 보통 3에서 4년 정도 소요되지만 퀸즐랜드에서는 5에서 6개월이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프로젝트여도 승인 속도가 6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사 입장에서 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그만큼 금융비용과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퀸즐랜드 정부는 최근 공식적으로 레드테이프를 줄이고 공급을 더 빨리 풀겠다는 방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메리톤이 말한 5, 6개월은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퀸즐랜드 정부가 승인 간소화와 속도전을 정책 방향으로 밀고 있는 환경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메리톤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사업이 안 되는 이유로 에딩 코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승인 지연과 각종 부담이 겹치면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니 신규 부지 매입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비용을 높여 프로젝트를 비경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죠. 이 부분은 HIA 자료가 더 구체적인 숫자들을 줍니다. 2026년 HIA 더 시드니 플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 신규 아파트의 최종 비용 중 약 38%가 taxes, fees, charges, regulatory input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즉, 분양가의 상당 부분이 순수 건축비가 아니라 정부 관련 부담과 규제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퀸즐랜드도 살펴볼까요? 퀸즐랜드도 비용 부담이 없는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HIA의 CIE 자료에 따르면 브리즈번 신규 아파트의 총 비용 중 약 32%가 statutory taxes, regulatory costs, 인프라스트럭처 차지로 구성된다고 제시했습니다. 브리즈번 역시 부담은 커졌지만 시드니가 여전히 더 높은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비교 논리에는 힘이 실립니다. 세 번째, 더 복잡한 규제와 제도 환경. 뉴사우스웨일즈는 정부 스스로도 플래닝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해 왔습니다. 2025년 플래닝 시스템 리폼스 비를 설명하면서 기존 체계가 overly complex and ill-equipped하다고 밝혔고 2026년 3월에도 다시 플래닝 리폼즈를 통해 어세스먼트 타임을 줄이고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뉴사우스웨일즈는 지금 제도가 잘 돌아가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느리기 때문에 대수술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뷰에서 뉴사우스웨일즈 플래닝 미니스터는 7월부터 주요 변화가 시행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자체가 현재는 아직 시장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퀸즐랜드는 2026년 들어 공식적으로 스트림라인, cut red tape, unlock supply faster를 발표하고 그 발표문에 주택 중심 개발이 더 쉽게 SFD 경로를 타도록 제도를 바꾸고 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 익스플레이너터리 노트 역시 이 개정의 목적을 주택 승인을 스트림라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퀸즐랜드는 제도 메시지 자체가 개발을 더 쉽게, 더 빨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메리톤이 시드니를 떠난 이유는 단순히 시드니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승인 기간, 비용 구조, 그리고 규제 환경까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본과 인력을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는 시장,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는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시드니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시드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집값과 공급 그리고 투자 타이밍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도 명품은 있다. 저는 존스 다이어리의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